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상당 부분 만회가 됐습니다. 현재 1688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장 초반에 1674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1690선이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자,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개인들이 오늘은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관 역시 장중 순매수로 돌아섰죠. 자세한 시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169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9포인트 하락한 1688.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글로벌 지수가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수도 1678포인트에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에는 다시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168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과 개인의 저가 매수, 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2,000원 넘게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800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22억 원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2포인트 하락한 484.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70포인트 후반에 장을 출발하면서 2%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장 후 꾸준히 낙폭을 줄여가면서 48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나서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52억 원, 31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이 10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죠. 환율이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200원대 후반에 1,22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2원 10전 오른 1,22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33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243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23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월말 내고 물량이 나오고 있는 데가 여객 세력에서도 달러를 매도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 먼저 코스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군데군데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급락하고 있고 포스코 역시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만 유일하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약보합 내지 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강세 힘입어 현대모비스가 1%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현재는 약보합 내지는 3% 이상 급락하면서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9%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2위로 내려가면서 2% 떨어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1%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소디콜 신소재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 현재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메가스터디 0.4%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태웅과 SK컴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가 하락 아무래도 중국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과 차이나 하오란도 3%대에서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기본회의 체결로 석유화학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석유화학주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호남석유가 4%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3%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1% 내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유화만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빨간불을 켜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주인데요. 어제는 밀리긴 했지만 오늘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을 제치고 한전 KPS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전 KPS가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KNTT도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현대건설과 한전기술 3%,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조정을 거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1%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 중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KB오토시스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출발은 불안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면서 7월달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악재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밀리면서 1,700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됩니다. 개인들이 현재 1,8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였죠. 1,68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2부 이어 3부에서도 청담지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를 짚기 전에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 입니다. 올 상반기를 정리를 해봐야 할 차례인데요. 주식시장은 기대와 우려감에 일희일비한 그런 상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사실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1, 2분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벌써 2010년도 절반이나 지나갔는데 상반기 동안 어떤 업종이 강했고 어떤 테마가 떴는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어떤 테마주들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3D 테마가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KDC, 잘만테크, TLI,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즘에 스마트폰 2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서 멜파스, 파트론, 유비커스 같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나우컴하고 클로넷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달에는 대북 관계가 다시 개선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선도전기하고 광명전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3월 달에는 전기차 테마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테마가 그때 좋았던 이후로 다시금 그때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아직 전기차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삼양옵틱스, AD모터스, CMS 등이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들어서 CMS는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테마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를 다시 한번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4, 5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2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설하고 1분기와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대표주로는 아토 한미반도체, PSK, 그리고 디스플레이로는 LIG, ADP, 탑엔지니어링 등등이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월드컵 테마주들이 잠깐 움직였는데요. SBS, 할인, 마니커 등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상반기 결산을 업종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1689포인트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주가지수가 1682포인트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년 동안 오른 게 없습니다, 지수가. 예. 하지만 업종별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운수창고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항공주하고 해운주들이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도 좋은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상반기를 이끈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자동차, 기아차, 그리고 조선업종이 작년 말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건설업종이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철강금속 업종이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집값이 계속 내리고 부동산 침체의 영향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이고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반등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 또 올해 상반기에 강했던 주도주들이 하반기에서도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조정장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하신다면 또 하반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는 실적이 제일 중요한 장세가 될 걸로 보이고요. 지수는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도 한 1850포인트, 내려도 한 1550포인트 정도를 계속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질 텐데, 상반기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업종별로 굉장히 등락폭이 심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을 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예,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었는데요. 상반기 두각을 나타냈던 테마주들, 업종들 정리를 해봤고 짧게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최희용 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멜파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도 멜파스가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가 휴대폰 부품주인데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누르는 폰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폰이 인기입니다. 네. 터치폰 뭐 처음 사용하실 때는 좀 불편하신데 또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 터치폰에 들어가는 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회사고, 이 버튼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과 업종에 굉장히 변화가 빠르지만 특히 휴대폰 업종은 그 변화가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멜파스의 매출액 대부분이 80%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반등이 나왔는데도 다시금 되게 밀린 이유는 다음 달이면 2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어제 오늘 오른 이유는 이미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주가에.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3분기 실적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올라왔고요. 결론적으로 주가의 바닥을 만들었고 지금 지지선도 나왔습니다. 지금 5만 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는 못 샀지만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멜파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지금 이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거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면 저도 강력하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장성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서 내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도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매출처가 노키아 등등 해외 핸드폰 부품 회사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지금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터치폰, 스마트폰의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터치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갖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터치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들이 전해지더라고요. 터치폰 관련해서 오늘 수혜 업종 들고 나오셨습니다. 멜파스를 주셨고요. 목표가를 7만 원 제시하셨고 선절가는 4만 원 주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순서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데요. 보내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과 비중을 쓰시면 되고요. 또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자세히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도 함께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닉네임 홍길동, 삼성전자 얼마, 비중 몇 %, 더 올라갈까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장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을 빨리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6,5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되신다고 931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현대상선부터 볼까요? 아, 예, 26,500원에 사셨으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이 가격대에 사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지금 들어서 굉장히 거의 작전주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운업종이 오를 때는 또
굉장히 시원하게 잘 올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 하반기 들어서 물동량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다시금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흑자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역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가치와 실적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가 투자자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요. 지금 가격에서 과감하게 좀 매도를 전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가에 매도를 못한 이유가 내가 팔면 더 오를 것 같아서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올랐으면 일단 실적이 더 좋아진다고 해도 점점 주가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또 조정이 올 때는 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과열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왔지만 지금 추격 매수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구간이고요. 다행히도 좋은 가격대에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대부분 또는 전부 차익 실현을 해서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밀리는 그런 대형 우량주로 업종별로 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3,700원에 50%를 갖고 계신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3,32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비중이 좀 많으시죠?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 금호산업이 사실 건설주 중에서 상당히 대우건설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요즘 들어서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 때문에 금호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백 옵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 업종의 경기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지금 3,700원대에 사셨다고 해도 지금 손실을 다소 보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금호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우건설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은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금호산업은 일단 손절을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 차례네요. 퀴즈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타임오프, 2번 업사이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번에는 SK케미칼을 보겠습니다. 140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6,000원, 20%를 갖고 계신데요. 요즘 기관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SK케미칼을 5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55,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을 SK그룹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크게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주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약주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업종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오고 있고요. 특히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진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전에 정부에서 지금 신약 개발에 1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특히 대형 제약사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제약하고 SK케미칼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차트도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좋지 않은 장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월중 고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를 8만 원 정도로 보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가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쌍용차를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쌍용차를 사신 분은 14,75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문자를 주셨고요. 71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쌍용차를 14,75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60%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특히 쌍용차가 감자를 한 이후에 계속 내리다가 다시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업종처럼 또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보이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불과 10년 정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기아차도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감자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쌍용차도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찾는, 특히 계속 적자를 보는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또 10년 후에는 지금의 기아차처럼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주가가 다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르노 삼성에서, 특히 르노 닛산에서 쌍용차를 다시 인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 닛산이 아니라고 해도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지금 생산 라인을 가동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재무 상태도 좋지 않고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다시금 M&A가 이루어져서 좋은 주인을 찾게 되면 다시금 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자도 된 상황이고 전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다소 좀 위험한 종목에 비해서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일부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3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비타민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종목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다 상담해드리지 못한 종목들은 내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하고 일부 시간에 상담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꿀떼진님이 최근 들어서 문자 참여 많이 해주고 계시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식이 쌓이는 비타민 퀴즈 정답 보내실수록 상식이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17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1690선까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2000계약 이상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사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0.5% 내린 4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6%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을 5.8%로 예측했지만 내부적으로는 6%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남유럽발 충격 속에서도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자 하반기 5% 안팎의 성장을 거둬 올해 6%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특히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데다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고용이 살아나는 기미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6%대 성장을 거두면 지난 2002년 7.2% 이후 8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 주 들어 은행권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 이후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채 연동 주택대출과 고정금리형 주택대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달 중순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상승한 데 이어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 등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국민과 신환, 우리은행 등은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국민은행의 은행채 6개월물 연동 주택대출과 3년 고정형 주택대출도 지난주보다 각각 0.23%포인트와 0.19%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됐던 권장 소비자 가격이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품목 247개를 추가로 지정한 뒤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가 소비자에게 선심 쓰듯 할인해주는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11개월째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5월보다 21.5% 늘어나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오른 101.4로 15개월간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의 전년 동월비는 8.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사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타임오프였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품 가져가실 분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은 0012님, 8005님, 그리고 7339님께 드리겠고요. 신내이선 로댕점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3807님, 6844님이십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가 쓴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가져가실 분은 6777, 7이 3개네요. 6777님이신데요. 책을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책 열심히 읽으시고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